여러분, 충분히 노후 자금을 마련하신 분들이 힘들게 사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수익이 너무 적어서가 아닙니다. 손실을 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하죠. 조금만 더 벌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한 번의 큰 손실, 혹은 꾸준히 새는 보이지 않는 비용. 이 두 가지가 노후 생활비를 갉아먹습니다. 오늘 영상은 아주 단순합니다. 은퇴자를 파산으로 몰고 가는 금융상품 3가지. 그리고 부자들은 왜 시작도 안 하는지. 마지막으로 대신 무엇을 쓰는지. 이 3가지를 확실하게 정리합니다. 주의할 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내용은 공포를 주려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원칙이 필요합니다. 상품을 이기려 하지 말고 구조를 이해해서 위험을 피하십시오. 이 영상은 이런 분께 특히 필요합니다. 첫째, 은퇴가 10년 이내로 다가온 분. 둘째, 이미 은퇴했고 생활비 인출을 시작한 분. 셋째, 복잡한 상품 설명을 들을 때마다 뭔가 좋아 보이는데 조금 불안하다 느끼는 분.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이해되는 것만, 비용 낮은 것만, 현금 유연한 것만. 3줄 원칙으로 당신의 노후를 지키겠습니다. 우리의 진행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많은 분이 걸려드는 3가지 위험 상품을 찝습니다. 각각 왜 위험한지 구조를 쉬운 말로 풀어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대체 전략을 드립니다. 지금 포트폴리오에 무엇을 빼고 무엇을 넣을지 바로 행동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잠깐 점검부터 하고 갈까요? 여러분의 자산에서 설명이 길고 복잡해서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주변에서 다들 좋다 해서 산 상품이 있나요? 그게 오늘 1순위 점검 대상입니다. 또 하나, 쿠폰이 높다. 원금 손실 구간이 낮다. 하루 2배, 3배로 움직인다. 이런 문장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노란불을 켜두세요. 높은 수익의 이면에는 항상 조건과 비용 그리고 유동성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부자들은 왜 이해 안 되는 상품을 절대 시작하지 않는지, 그리고 우리가 당장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지금부터 1번 위험 상품부터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첫 번째, 레버리지, 인버스 ETF, ETN의 장기 보유입니다. 바로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우선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레버리지, 인버스는 하루 수익률을 증폭시키는 구조라 장기 보유하면 손실이 누적되기 쉽다. 왜일까요? 핵심은 2가지입니다. 하루마다 비율을 다시 맞춘다. 그리고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 경로 의존적 손실이 생긴다. 조금 더 풀어보죠. 레버리지 2배 ETF는 그날의 지수 움직임 곱하기 2를 추종합니다. 다음 날도 그날 기준으로 곱하기 2를 다시 맞춥니다. 이걸 1일 재설정, 데일리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생깁니다. 예를 들어 지수가 10% 갔다가 10% 돌아오면 원지수는 거의 비슷한 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레버리지 2배는 다릅니다. 플러스 20% 후에 마이너스 20%를 맞으면 기준점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벌써 손실이 납니다. 숫자로 감을 잡아볼까요? 100에서 시작합니다. 하루 2배 ETF가 10% 곱하기 20%를 먹어서 120이 됩니다. 다음 날 지수가 마이너스 10%, 2배는 마이너스 20%, 120의 마이너스 20%는 24라서 96이 됩니다. 원지수는 거의 본전인데 2배 ETF는 4% 손실이죠. 이게 변동성 손실 복리의 역효과입니다. 횡보장도 위험합니다. 위아래가 반복될수록 재설정, 손실, 재설정, 손실이 축적됩니다. 즉, 방향을 맞춰도 길에서 체력이 먼저 닳아요. 인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장에서 단기간 보험처럼 쓰는 건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 보유하면 시장의 기대 상승률과 변동성에 밀려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게 됩니다. 여기에 은퇴자만의 추가 리스크가 겹칩니다. 바로 생활비 인출 리스크, 다른 말로 수익률 순서의 위험 시퀀스 리스크입니다. 간단히 상상해 봅시다.
월 200만 원씩 꺼내 쓰는 계좌가 있습니다. 그 계좌의 핵심 비중이 레버리지, 인버스에 들어가 있어요. 그 사이 시장이 흔들립니다. 마이너스일 때 현금을 인출하면 줄어든 원금에서 다시 인버스를 재설정하거나 레버리지를 재설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손실이 더 커지고 복구가 더 어려워집니다. 즉, 인출이 필요한 계좌에서 변동성이 큰 상품을 장기 보유하면 손실이 손실을 부르는 구조가 됩니다. 또 하나, 괴리, 추적오차, 비용 문제입니다.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은 파생 상품을 써서 목표를 맞춥니다. 이때 파생 비용, 롤오버 비용, 운용 보수가 들어갑니다. 짧은 기간에는 체감이 작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몇 달, 몇 년이 되면 수수료도 복리로 누적됩니다. 심리도 큰 함정입니다. 레버리지는 맞으면 크게 먹는다는 기대를 줍니다. 그래서 손실 시 평균 단가 낮추기가 쉽게 일어납니다. 인버스는 폭락 공포를 달래주는 도구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반등장에서 오래 끌고 가는 실수가 반복됩니다. 둘 다 결국 계획 없는 장기 보유로 흘러갑니다. 정리해 볼게요. 1일 재설정 때문에 장기 누적 손실이 생긴다. 변동성이 클수록 손실이 커진다. 인출이 필요한 은퇴계좌와는 최악의 궁합이다. 파생, 롤오버, 보수 등 비용이 복리로 쌓인다. 심리적으로 물타기, 버티기를 부른다. 그래서 부자들은 원칙을 둡니다. 첫째, 레버리지, 인버스는 거래일 내단기 도구로만. 둘째, 손실 한도를 정해두고 초과 시 자동 종료. 셋째, 생활비 인출 계좌와 완전히 분리. 넷째, 핵심 자산은 일배 노출의 넓은 지수, 채권, 배당으로. 여러분이 지금 이 상품을 장기 보유 중이라면 가장 먼저 보유 이유를 적어보세요. 왜 샀는지, 언제 팔 건지, 손실 한도는? 이 세 줄에 답이 없다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노출입니다. 여기까지가 1번 문제의 핵심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문제를 무엇으로 대체할지 즉시 적용 가능한 구체적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1번 문제의 해결 파트로 이어가겠습니다. 핵심 메시지부터 말합니다. 장기 계좌의 기본은 일배 노출과 완충입니다. 그리고 생활비 인출이 걸린 계좌는 변동성 낮추기, 현금 유연성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1. 구조부터 바꾸기, 3칸 전략. 포트폴리오를 3칸으로 나눕니다. 안정칸, 수익칸, 기획칸. 안정칸, 생활비 2에서 3년치. 현금, 머니마켓, 단기 국채, 단기 채권 ETF. 목적은 수익이 아니라 시간 벌기입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인출을 2칸에서 합니다. 그럼 수익칸을 강제 매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익칸, 포트폴리오의 핵심 성장 엔진. 광범위 지수 1배 ETF, 우량 배당 ETF, 중기 국채, 우량 회사채. 목표는 완만한 성장과 배당, 이자를 통한 현금 보강. 2칸은 장기 보유가 전제입니다. 기획칸, 소액의 전략 비중. 시장 과민 반응, 위기 할인, 특정 팩터. 작게, 천천히 규칙으로만 진입합니다. 2칸에서만 단기 전략을 시험합니다. 비중 예시는 단지 참고입니다. 예를 들어 보수형은 안전 40, 수익 50, 기회 10. 중립형은 안전 30, 수익 60, 기회 10. 공격형이라도 안전 20은 유지를 권합니다. 왜냐면 생활비 인출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2. 1배 노출이 기본, 왜 좋은가? 첫째, 1일 재설정 리스크가 없습니다. 둘째, 변동성 손실이 누적되지 않습니다. 셋째, 추적 오차와 파생 비용 부담이 작습니다. 넷째, 배당 이자가 꾸준히 들어옵니다. 이 네 가지가 합쳐져 은퇴 계좌의 보관력을 만들어줍니다. 3. 채권, 현금의 역할, 완충장치. 채권과 현금은 완충제입니다. 주식이 흔들릴 때 충격을 나눠봤습니다. 특히 단기, 중기 채권은 가격 변동이 상대적으로 작고 인출 시 현금화가 용이합니다. 이자 수입은 생활비 보조가 됩니다. 팁 하나. 채권도 만기 분산이 중요합니다. 1년, 2년, 3년처럼 사다리를 만들면 매년 돌아오는 만기로 현금 흐름이 생깁니다. 그 현금으로 생활비를 보태고 시장이 싸지면 주식 비중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4. 배당, 이자의 쓰임새, 인출률 관리. 배당과 이자는 인출률을 낮춰줍니다. 일반적으로 연 3에서 4% 인출률을 넘기지 않는 걸 권합니다. 배당, 이자 합산으로 예를 들어 2%가 들어온다면 추가 인출은 1에서 2%만 더하면 되죠. 이 방식은 원금 훼손 속도를 늦추고 회복 국면에서 시간을 벌어줍니다. 5. 레버리지, 인버스를 꼭 쓰고 싶다면 계좌 분리 규칙. 레버리지, 인버스를 완전 분리된 소액 계좌에서만 씁니다. 생활비 인출이 있는 핵심 계좌와 혼합 금지. 그리고 거래일 내 전략으로 제한합니다. 다음에 4가지 규칙을 적어두고 시작합니다. 진입 이유, 어떤 신호로 들어가는가? 청산 기준, 손실 5% 또는 7% 등 구체 수치. 시간 제한, 당일 청산 원칙, 롤오버 금지. 금액 한도, 총 자산의 13% 이내. 이 4줄 중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그 진입은 취소합니다. 우리는 도박이 아니라 규칙을 하려는 겁니다. 6. 리밸런싱,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패. 리밸런싱은 비싸면 조금 줄이고 싸면 조금 늘리는 행동입니다. 분기 1회 또는 반기 1회처럼 정기적으로 합니다. 룰은 간단합니다. 목표 비중에서 5% 이상 벗어나면 원래 비중으로 되돌리기. 이 규칙 하나로 감정 매매를 줄이고 저가 매수, 고가 매도의 효과를 누적시킵니다. 7문장 테스트와 2분 요약. 새로운 상품을 들었을 때 내 말로 2분 요약이 가능해야 합니다. 무엇에 투자하나, 수익은 어디서 나오나, 위험은 뭔가. 3줄로 말 못하면 보류합니다. 이 기준 하나가 고비용, 복잡 상품을 크게 거릅니다. 8. 현실적인 예시, 1년 인출 계획. 가정해봅시다. 월 생활비 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연간 2,400만 원이죠. 안정칸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미리 확보합니다. 이 돈에서 월별로 인출합니다. 수익칸은 그대로 장기 운용합니다. 시장 조정이 와도 핵심 자산을 헐지 않습니다. 안정칸이 1년치 이하로 줄어들면 분기 리밸런싱 때 수익칸의 이익 일부를 옮겨 보충합니다. 9. 체크리스트, 지금 당장 적용. 질문 1. 내 계좌의 2배, 인버스, 복잡 파생이 핵심 비중인가? 질문 2. 생활비 인출은 안정칸에서만 이뤄지나? 질문 3. 목표 비중과 리밸런싱 룰이 적혀 있나? 질문 4. 새 상품을 2분 요약할 수 있나? 질문 5. 연 인출률 3에서 4%를 넘기지 않나? 이 5가지가 모두 예스여야 합니다. 하나라도 놓으면 오늘부터 구조 수정을 시작하세요. 10. 결론, 단순함이 이깁니다. 은퇴 자산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이 목표입니다. 1배 노출, 채권, 현금 완충, 배당, 이자 보강, 리밸런싱. 이 4가지가 합쳐질 때 우리는 변동성을 견디고 인출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때는 기획안이 작지만 강하게 작동합니다. 여기까지가 1번 해결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번 문제, ELS, DLS 등 파생결합증권이 왜 은퇴자에게 특히 위험한지 구조와 대안까지 깊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문장 요약입니다. 쿠폰이 높아 보일수록 약정도 길고 변수도 많아진다. 은퇴자는 현금 유연성이 생명인데 ELS, DLS는 그 유연성을 묶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 상품이 왜 매력적으로 들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기적으로 쿠폰 이자처럼 보이는 수익을 주겠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기초 자산이 많이 떨어지지만 않으면 원금 손실은 거의 없어요. 문제는 그 많이의 기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녹인, 낙인, KI입니다. 기초 자산이 녹인 선을 한 번이라도 터치하면 상품의 성격이 바뀝니다. 조기 상환이 멈추고 만기 때 원금 손실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 상품은 보통 기초 자산이 여러 개입니다. 보통 2개, 3개, 때로는 그 이상. 이걸 워스트 해서브 구조라고 부릅니다. 여러 개 중 가장 못난 놈이 전체 성과를 좌우합니다. 한마디로 꼬리 리스크가 커집니다. 이제 현금 유연성 얘기를 합시다. 은퇴자는 계획대로 생활비를 인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흔들리고 기초자산 하나가 녹인 근처를 맴돌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버팁니다. 중간에 팔면 큰 손실이라 생각되니까요. 그 결과 돈이 필요할 때 못 빼는 상황이 옵니다. 이게 은퇴자에겐 치명적입니다. 또 하나의 함정. 설명의 비대칭성입니다. 상담 테이블에서는 보통 쿠폰, 조기 상환 확률, 과거의 양호한 사례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극단 상황에서 어떤 경로로 손실이 확정되는지, 만기까지 묶였을 때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은퇴자에게 필요한 건 평균의 안심이 아니라 최악의 생존입니다. 평균은 우리를 위로해주지만 최악은 우리의 냉장고와 병원비를 위협합니다. 간단한 미니 사례를 들어볼게요. 어님은 연 8% 쿠폰의 ELS에 가입했습니다. 기초자산 3개, 녹인선은 마이너스 40%. 1년 안에 보통 조기 상환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변동성이 커졌고 그중 한 종목이 마이너스 41%를 찍고 돌아왔습니다. 단 한 번의 터치로 상품은 녹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쿠폰은 멈췄고 어님은 생활비가 필요하지만 중도 매도는 큰 손실. 만기까지 대기가 사실상 강요되었습니다. 그 사이 의료비와 손자 교육비는 현금으로 계속 나갑니다.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첫째, 돌아오겠지 하며 버팁니다. 둘째, 생활비 대체를 위해 다른 자산을 울며 매도합니다. 셋째, 시장이 더 흔들리면 심리적 공황이 커집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 노후 설계가 틀어집니다. 수수료와 구조적 비용도 봐야 합니다. ELS, DLS는 단순 예금이 아니라 파생 구조입니다. 발행사 마진, 해지 비용, 중개 보수 등이 상품 안에 내재됩니다. 표면 쿠폰이 높아도 위험의 대가로 높은 쿠폰을 받는 것일 뿐입니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여기에 복잡성 리스크가 더해집니다. 우리는 복잡한 것을 과대평가합니다. 이렇게 정교한 설계면 안전하겠지. 하지만 금융에서 복잡 안전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위기는 단 하나의 가정이 깨질 때 생깁니다. 복잡할수록 깨질 지점은 늘어납니다. 그럼 누가 더 위험할까요? 첫째, 생활비 인출이 이미 시작된 은퇴자. 둘째, 긴급자금을 따로 마련하지 않은 은퇴자. 셋째, 기초자산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로 가입한 투자자. 넷째, 여러 상품을 동시에 보유해 리스크가 겹쳐진 투자자. 이 그룹은 충격이 오면 회피 행동이 어려워집니다.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질문 1. 기초자산이 무엇인지, 몇 개인지, 워스트어브인지 설명할 수 있는가? 질문 2. 녹인선은 어디인지, 터치 시 시나리오를 말할 수 있는가? 질문 3. 조기 상환이 지연될 때 생활비는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질문 4. 만기까지 묶였을 때의 최악 손실을 숫자로 적어봤는가? 질문 5. 이 상품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몇 %인가? 5개 중 하나라도 모호하다면 가입은 보류가 답입니다. 특히 생활비 인출 계좌에서는 금지에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신호 5가지. 이 말을 들으면 멈춤 버튼을 누르세요. 과거에도 대부분 조기 상환됐어요. 원금 손실 구간이 낮아서 안전해요. 기관 투자자도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만 특판, 오늘 마감. 설명은 길지만 결론은 안전. 부자는 여기서 발길을 돌립니다. 이해 안 되는 수익은 내 것이 아닙니다. 정리합니다. ELS, DLS의 진짜 위험은 쿠폰의 높낮이가 아니라 약정의 복잡성과 유동성의 부족, 그리고 워스트어브 구조에서 나오는 꼬리 리스크입니다. 은퇴자는 평균이 아니라 최악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핵심 계좌에서 멀리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핵심부터 말합니다. 높은 쿠폰 하나보다 투명한 구조 여러 개가 안전합니다. 키워드는 단순성, 유동성, 분산입니다. 1. 이자, 쿠폰이 필요하다면 보이는 이자로. 첫 번째 대안은 개별 채권과 채권형 ETF입니다. 왜냐면 수익의 출처가 명확합니다. 이자 쿠폰화 만기 상환. 복잡한 약관이 없습니다. 체크포인트 5가지. 신용등급, 국채, 통한채, 특수채, 우량 회사채 순으로 보수적 접근. 만기 1에서 5년 중심.
은퇴 계좌는 기간 리스크를 좁게. 세후 수익률 쿠폰이 아니라 만기 수익률 YTM을 봅니다. 유동성, 거래량, 스프레드. 팔기 쉬운 것을 우선. 분산, 발행사, 만기, 통화 분산. 한 바구니에 몰지 않습니다. 이 간편한 운용이 필요하면 채권형 ETF. ETF는 자동 분산과 쉬운 매매가 장점입니다. 옵션은 다양합니다. 단기국채 ETF, 중기국채 ETF, 우량회사채 ETF, 혼합채권 ETF. 포인트는 총보수와 추적오차. 보수가 낮고 추적이 안정적인 상품을 고릅니다. 간단한 예시 비중 참고. 단기 국채 40%, 중기 국채 30%, 우량 회사채 30%. 보수는 낮게, 환율 리스크는 필요시 원화 위주로. 3현금 유연성 만들기 만기 사다리. 채권 사다리는 은퇴자에게 잘 맞습니다. 예를 들어 1, 2, 3년 만기를 각각 나누어 삽니다. 매년 도래하는 만기에서 현금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그 현금으로 생활비를 보태고 시장 상황을 보며 재투자하거나 주식 비중을 보강합니다. 이 방식은 ELS처럼 묶이는 구간이 없습니다. 3년 사다리 예시. 1년 만기 4장, 2년 만기 3장, 3년 만기 3장. 매년 돌아오는 원리금으로 1년 칸을 다시 채움. 이렇게 돌리면 상시 유동성과 예측 가능한 캐시플로우가 생깁니다. 4배당 인컴의 역할 수익 칸에서 보조. 우량 배당 ETF와 리츠는 생활비를 배당으로 보조하는 용도입니다. 다만 핵심은 과도한 비중 금지. 경기 민감 금리 변동의 영향을 받습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안정칸 먼저 그 다음에 수익칸 보조입니다. 배당 리츠 사용 원칙. 포트폴리오 20에서 30% 범위에서 시작. 섹터 쏠림 피하기. 금융, 에너지, 유틸, 산업 등 분산. 분기, 반기 리밸런싱으로 이익 일부를 안정칸에 이체. 오복잡 상품 대신 간단 묶음 레시피. ELS처럼 보이는 정기 쿠폰이 필요하다면 간단 묶음으로 대체합니다. 현금, MMF 12개월치 생활비. 단기, 중기 채권 ETF에서 매월 이자, 분배금 수치. 부족분은 분기마다 수익한 배당으로 보충. 이 네 줄이면 쿠폰 역할을 충분히 대체합니다. 유기미 ELS, DLS를 보유했다면 출구 전략. 해지는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금 유연성이 더 중요합니다. 실행 순서. 상품 요약서 재확인, 기초자산, 녹인선, 만기, 조기 상환 조건. 현재 상태 진단, 녹인 터치 여부, 평가 손익, 잔존 기간. 현금 계획 6에서 12개월 생활비를 다른 칸에서 확보. 분할 정리 한 번의 전량이 아니라 구간별 축소. 세금, 비용, 중도 매도 수수료, 양도, 이자 소득 과세 확인. 대체 편입, 매도 대금은 즉시 안정칸, 채권칸으로 이동. 녹인 근처에서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원칙을 봅니다. 생활비 인출 가능성이 최우선입니다. 복구 기대보다 생존 가능성을 택합니다. 7 비교 프레임 테이블로 단순화. 새 상품을 볼 때 이 옥한표에만 넣어보세요. 수익 출처, 이자인지, 배당인지, 파생 수익인지, 손실 경로, 언제 어떻게 얼마까지. 유동성, 중도 매도 가능 여부, 스프레드 체크, 정산 시차 확인. 비용, 총보수, 숨어있는 비용, 세후 수익률. 설명 시간, 내 말로 2분 요약 가능. 5칸 중 하나라도 모호하면 보류입니다. 8 포지션 사이징, 한도 정하기. 한 상품 10% 초과 금지, 비상금 12개월분 확보 전 공격 자산 확대 금지, 연 인출률 3에서 4% 초과 금지. 세 줄이면 웬만한 사고는 막습니다. 9분기 루틴 유지가 성과다. 분기 1회 현금 흐름 시트 점검. 안정칸 잔액이 12개월 밑으로 떨어지면 보충. 목표 비중에서 풀마 5% 이탈 시 리밸런싱. 새 상품은 2분 요약 테스트 통과 심한 편입. 10결론, 평균이 아니라 최악을 견디는 설계. ELS, DLS의 장점은 좋을 때 잘 보입니다. 하지만 은퇴 설계는 좋을 때가 아니라 나쁠 때를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대체 전략은 단순 유동 분산입니다. 보이는 이자, 예측 가능한 만기, 쉬운 매도. 이 세 가지가 은퇴 계좌의 생존성을 올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정된 노후를 위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 영상 분량이 너무 길어졌어요. 다음 영상으로 나머지 위험과 대안, 그리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리스트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하셔서 정보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0인생 코치였습니다.